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주학 교수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의원 5선 하시고 법조인 출신으로서 국가사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이상민 의원님 모시고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만 미리 사전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이라는 편을 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채는 완전히 배제하고 솔직 담백하게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데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시고 방송 출연까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 법학 학식적으로나 그 세상의 경륜으로 볼 때 우리 손종학 교수가 그 방면에만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유튜브까지 하면서 또 여기에 초대받아서 출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주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의원님께서는 실은 변호사, 그죠? 네.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이셨잖아요. 네. 그것도 한두 번도 하기도 어려운데 실은 5선, 그러니까 20년인 거죠. 네. 5선이라는 관록을 이렇게 쌓으셨는데요. 지난번에 안타깝게도 이제 의정활동을 이제 멈추시게 됐는데 그동안의 소회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나온 시간이 통산해 보면 20년인데 네. 그렇죠.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2004년도에 국회의원 직책을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예. 5선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네. 하루도 뭐 이렇게 긴장 1시간도 긴장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매 시간 긴장과 또 팽팽한 그렇죠. 또 만약에 또 실수가 있으면 저 자신도 그렇고 또 공익적으로도 그렇겠죠. 또 많은 폐해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긴장 속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가버린 것 같아요. 20년 길면서도 또 네. 뒤돌아보니까 돌아보면 성과를 내서 네. 보람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아련합니다. 그렇겠죠. 또 무엇보다 20년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에 대한 굉장히 높은 사랑을 받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죠? 제가 아무리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 유성구의 주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지 않으시면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데 저한테 이제 5선에 이르는 동안 계속 저한테 지지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그 덕분에 국회의원직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20년이라는 정말로 긴 기간 동안 사랑을 받으셨고 또 열심히 국가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 20년 동안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또 내세할 만한 국가사회를 위해서 난 이런 일을 업적을 냈다 하면서 한두 개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선 첫 번째 조선 때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지을 때 그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 부지에 대한 비용을 내는 거죠. 나눠서 내죠.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근데 평소에 국민의 재산권을 너무 가져갔다 이런 뜻이겠죠. 부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인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근거도 없이 세금 성격인데 강제로 걷어가는데 그것보다는 뚜렷한 명확한 근거도 약하고 그걸 또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용처도 좀 그렇고 하여간 좀 특정한 그룹의 부담을 지우는 조세 성격의 부담금인 건 틀림없지만 법리적으로 이거는 위헌적 성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초토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가 또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그랬고 등등
그랬는데 마침 헌법재판소에 예.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한 위헌 위헌 심판이 들어가 법률 심판 결정이 그렇죠.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국회에 되자마자 폐지 운동을 폐지한 법률안을 넣었습니다. 입법안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그걸 주는 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네. 그 부담금이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걸 폐지시켰어요. 왜냐면 학교를 짓는 건 공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의 책무인데. 국민의 그렇죠. 책무고 네. 국민의 일반 세금을 걷어서 그렇죠. 그 예산에 의해서 운용돼야 되는데 네. 그냥 아파트에 입주민들. 부담자들한테 네. 부담자들 중에는 말하자면 애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졸업하고 뭐 예, 없는 다 나이 사람이 드신 저 분들도 있고 그러시죠.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아. 또 아이들이 또 하나 뭐 둘 셋 뭐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폐지 운동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도 타진을 해봤더니 예. 위헌선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위헌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위헌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저가 당시 여당 소속이었으니까 예. 법안을 내서 폐지안을 넣었죠. 아.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예. 그 파기 효과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했어요. 그렇겠죠. 정치권 이런 일본 논의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여당이 그렇죠. 이걸 폐지한다고 하니까 설사 폐지해도 여당이 감당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에 위헌결정 위헌 났죠. 결정이 났죠. 근데 위헌결정 났는데 이제 문제는 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네. 내란 대로 뭐 150만 원, 그렇겠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분양대금 섞여서. 예, 예. 냈는데 의무적으로 됐죠. 예. 냈는데 이 위헌결정 받았으니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금 근데 정도가. 안 돌려준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겠죠. 환급도 정도가 애매하겠죠. 결정 기간이 끝났어. 지났고 이미. 3개월. 고지받으로부터 3개월 내에 아. 소송도 안 했고, 아. 심판도 제기 안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 제출 기한.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정권이 너무 안 맞죠. 선선이 된 국민은 불리하고 소송한 사람은 돌려받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용지 부담금 그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법, 환급특별법을 냈어요. 아, 그래서 통과했고. 그래서 4년 동안 내내 17대 국회 때 계속 마치 딱정벌레가 이렇게 굴리듯이 네, 계속 해가지고 끊임없이. 4년 만에 통과가 됐어요. 진짜 지난한 과정이었네요. 그런데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죠. 네. 참여정부에서 네. 이거는 그 재정해주는 타격이 너무 크다. 말하자면 총 한 5천억 되는데 이거를 일거에 돌려줄 수는 없다. 재정의 타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부권 행사했어요. 대통령께서. 예. 아. 그래가지고 당시 그때 비서실장인 그 문재인 비서실장하고 막 제가 같이는 아. 전화로 막 음성으로 해서 굉장한 아니 과정이군요. 저기 서민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참여정부가 이럴 수가 있어요. 위헌결정까지 받은 그 법률 엉터리법에 저기 공부해서 누가 진사한 한 거를 건데. 돌려주지 않고 네. 개인 같으면 잘못했다 그렇죠. 사과하고 그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돌려준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특별법을 냈죠. 4년 만에 통과됐는데 네, 거부권 행사. 그때가 조금 규칙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여야 의원을 규합을 해가지고 또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 4년 만에. 재의견을 했다는 취지군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통과됐고, 저도 기억하기로 그 당시 언론 뉴스 같은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주민들도 매우 환호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국에 한 6천 가까이 6천억 정도 되고, 전국에 한 26만 가구 수로 26만.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도 그런 분들 많고. 근데 그것도 바로 초선 때.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초선 때 이루어졌거든요. 아마 이제 그거는 또 이제 법 쪽에 특히 이제 법률가에서는 이제 변호사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박수 받는 부분이 아닌데 네. 제가 그 두 번째 업적. 예, 네. 제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그 네. 변호사 딱 개업하니까 네. 변호사 자격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저기 법률에 의해서 변리사 자격하고 세무사 자격이 동시에 자금부여가 거예요. 되죠.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가 따로 있고 세무사 절차가 취득하는 절차가 따로 있고 업무가 중첩되기도 하지만 별도로 다르고 그리고 그런 뭐 세무 기장이라든가 변리사
그 특허 출원 같은 거는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변호사 됐다고 그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선배님들한테 저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많이 혼나셨을 것 같은데요? 과연 특혜 가는 분들이 특혜 아닙니까?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너 잘났다. 근데 그런 표정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가 제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러시죠. 법안을 냈죠. 폐지안을. 변호사법 개정안에 변호사법에 있는 거 폐지시켜. 세무사법에 있는 거 폐지시켜. 조항 폐지. 근데 했더니 이게 저 재경이 통과하고 산자위 통과해서 왔는데 법사위에서는 법사위 같은데요. 유사 출신들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럼 통과 안 됐어요. 18대 때 또 냈죠. 또 그래요. 19대 때 제가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법사위원장이니까 내가 그 발령한 권한으로 오기만 하면 다 통과하고 시켜버린다. 그랬는데 오지도 않아요, 법사위에. 거기까지 갔더니 오는군요. 각 상임위에서 있는 변호사 출신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래서 이제 20대 국회 때 다시 또 냈죠. 네 번째. 17, 18, 19, 20대. 진짜 끈적이셨네요. 네. 18년 만에, 그러니까 4, 16, 18년 만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 소식을 알고, 일본에서도 그 법 어떻게 통과시키냐. 입법 모델로. 비교를 알아보니까, 노하우를 알아보고,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변호사회에서는, 아니, 그거 왜, 로우스쿨이나 이런 과정하고 통합과정하고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저는 일단 그 전에 이미 있는 제도로서 과잉 특혜다. 특히 변호사들이 사회적 여러 혜택을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전문직종으로서 고소득 전문직종 따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종경은 그다지 그만큼 비례해서 못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남의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자격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회에서는 저희 국회 정문 앞에서 이상민 규탄대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지금도 이번에도 그 변호사회, 얼마 전에 회장님 대전지방변호사회. 이제 대전변호사에 등록을 하신 건가요? 개업 등록을? 저 휴업을 했거든요. 그렇겠죠. 다시 이제 했는데, 꼬투리 잡으려고 그랬어요. 친정으로 돌아온 거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호사 출신이 변호사한테 다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도움이. 나서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일리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변호사의 시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분들이 볼 때에 마땅한 거 아닌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외람되지만, 그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은,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다 직간이성을 발휘해서 하는데, 국회의원들 변호사 출신 아닌 분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당연히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도둑놈들이래요. 너무하다고? 천마다 필요하다. 자기 좋은 우물에서 벗어나서, 그죠? 좀 큰 시각에서 변호사의 의견도 청취해가면서 간다는 법조인으로서는 충분히 훌륭한 정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의원님께서 한번 좀 대답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데요. 자,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노무현, 그죠? 민주당 계열쪽 그쪽에서 출발을 하셨고 쭉 활동을 하시다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는 민주당을 탈당하셨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셨잖아요. 다른 정치적 그런 것은 이제 저는 묻고 싶지는 않고요. 혹시 후회한다? 안 한다? 의원 입장에서는 후회하지 않고요. 각오를 거기에 따르는 불리한 것도 감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것이고요. 민주당을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어떤 계산이나 저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한 거라기보다는 도저히 지금에 있던 민주당은 종전에 제가 몸담았던 민주당, 열린민주당이나 민주당과는 판이하게 변질된 그런 집단으로 변환되고 버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가 없었다. 특히 법률가로서 요건도 안 되는데 탄핵에 동참해서 도장을 찍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도저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줄이어서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특정인의 어떤 사법적 그런 방패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정당적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이 드니까 거기에 정부 측이 있을 수가 없었고요. 또 소위 개딸들이라는 분들로부터 아주 지속적인 그런 핍박을 받아면서 사람의 정내미가 떨어지죠. 예,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뛰쳐나온 것이고 그러다가 새로운 당도 해보려고 했고 네.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또 엄두도 안 나고 사실 나이가 좀만 젊으면 그냥 막 도전도 해보고 싶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 저도 오전이고 마무리해야 될 상황인데 무슨 저긴가. 근데 다만 여기 과학기술 대덕연구단지 여기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좀 제2의 도약이라는 것을 한번 해놓고 퇴장해야 되겠다. 이런 데 개인적인 그런 어떤 비전과 목표 세워놨는데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을 했죠. 뭐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약점이 뭐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겠죠. 한계가 뭐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집권 여당이고 그렇다면 다른 건 다 제치고 과학기술 정책의 그 집권 여당의 그 힘을 발휘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제2의 도약을 하는데 한번 쫙 도약대를 마련하고 싶다 하겠다 이런 계산으로 국민의힘이 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상민 의원님 모시고서 정치 입문 과정부터 법조인으로서 또 정치가서 활동했던 업적들도 나눠봤고요. 앞으로의 계획과 향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원님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후덥지근하기도 하고 장마철이기도 하고 이제 기상 이후 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직접적인 피해가 그냥 더운 정도, 추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생활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같이 하면서 건강하게 무엇보다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 또 마음도 생활이 뭐 뜻대로 다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마음은 또 평안하게 유지하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뜻을 세우고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또 주위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훈훈하게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정치적인 색채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